자, 이 믹스커피 우리나라가 개발했고 갑자기 손님 왔을 때 회사 탕비실에서, 세차장에서, 부동산에서, 삼겹살 먹고 나오면서, 캠핑 가서, 등산 가서 언제나 먹을 수 있고, 심지어 인도 국민 여동생도 좋아하고 수리남 군 간부도 좋아하고 북한에서도 좋아하는 우리나라 광부들을 살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요 믹스커피를 매일 마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하도 주변에서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끊기는 끊어야겠는데, 이거 안 마시면 기운이 안 나서 하루를 시작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믹스커피가 정말 그렇게까지 안 좋은 게 맞는지 오늘 제가 전 세계에서 믹스커피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고 정확한 팩트 체크 해드릴 테니까 안심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동원내과 싹트입니다. 네, 이렇게 자, 몸이 진짜 안 좋게 생기긴 했어요. 자, 이거 뜯은 김에 제가 뜨거운 물 좀 부어 올게요. 자, 이렇게. 자, 요것도 요 포장지로 젓는 게 국룰이죠. 참고로 이렇게 포장지로 젓는 거 환경호르몬 녹아 나와서 굉장히 몸에 안 좋다고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자, 요 포장지 재료는 120도 이상에서 녹는다고 해요. 요 뜨거운 물이 요 포장지를 녹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 절취선에 나비 소량 들어있다, 그런 요비어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장지로 젓는 거는 뭐 고날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루머처럼 몸에 엄청나게 안 좋은 그런 행위는 아니라는 거. 자, 마셔볼게요. 당신의 눈동자에 치얼스. 제가 얼죽어라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시는데 오랜만에 이거 믹스커피 먹는데 맛있어요. 이게 달달하고 어떻게 저렇게 인스턴트 가루로 물만 부었는데 심지어 풍성한 이런 커피 향이 나는지. 자, 이런 믹스커피 안에는 다 아시겠지만 커피 1스푼, 프림 1.5스푼, 설탕 1.5스푼, 굉장히 심플하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조합으로 들어 있습니다. 요게 그냥 섞은 게 아니고 황금 비율이라고 해서 커피 자부심으로 가득 찬 에스프레소에 쩔어 있는 이탈리아인들도 이거 먹어보고 맛있어서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을 느낌이긴 하죠. 뭐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제가 평균적인 수치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안 좋은 것만 잔뜩 들어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양인지 그거를 오늘 이 시간에 빠르게 딱딱딱 눈에 쫙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50칼로리. 자, 열량이 어느 정도 많은 건가 저게. 자, 밥 한 공기 310칼로리고 우유 200ml 한 잔이 135칼로리거든요. 근데 믹스커피 한 잔은 자, 불과 50칼로리 밖에 안 돼요. 심지어 이게 요구르트 작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정도 칼로리 밖에 안 됩니다. 물론 칼로리 측면에서는 아메리카노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믹스커피의 50칼로리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절대로 많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 우유 한 잔은 완전 미친 칼로리인 거죠. 자, 두 번째로, 자, 단순 당류가 어느 정도 많은 건가. 자, 콜라는 뭐 27g이고 과자 뭐 15g, 요플레도 9.5g인데 믹스커피는 설탕이 5g 밖에 안 돼요. 이 5g이 많다고 치면은 요구르트는 미친 거죠. 매일 요구르트 하나만 마셔도 믹스커피 2잔에 해당하는 설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구르트가 설탕이 많다는 게 아니라 믹스커피가 정말 설탕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이거 우리나라의 유명한 프랜차이즈를 전부 다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달달한 커피류에는 설탕이 37g 들어있고 스무디는 심지어 65g 들어있어요. 65g. 자, 한 잔이 설탕이 65g 들어있어요. 탄산음료 뭐 40g 들어있고. 근데 믹스커피는 5g 밖에 안 되죠. 그래서 스무디를 따라잡으려면 믹스커피를 13잔을 마셔야 되고, 달달한 커피 이거 우리나라 유명 프랜차이즈 평균입니다 라고 해도 믹스커피를 7잔을 넘게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믹스커피가 용량이 작아서 설탕이 작은 거다 라고 하기에는 동일 용량으로 맞춰도 시중에 파는 카페모카나 카라멜 마키아토에 들어있는 설탕보다 작아요, 믹스커피가. 그래서 물론 여기서 또 저 커피숍에 가서 먹는 달달한 커피는 정말 가끔 먹는 거고 믹스커피 마시는 분들은 매일 마시지 않느냐 라고 또 반문을 할 수가 있고, 그 의견도 충분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일 한두 잔 마시는 게 설탕의 양이 5에서 10g이잖아요. 이 설탕의 양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아까 시리얼 한 그릇에 설탕이 믹스커피 2잔 분량이 들어있거든요. 만약에 우유까지 부어 마시면 4잔 분량입니다. 시리얼 매일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리얼이 설탕이 많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이 작다는 거예요. 자, 다음 포화지방 볼까요?
포화지방, 뭐 삼겹살 이런 거 뭐 말할 수도 없고요. 우유도 심지어 한 잔에 5g 들어있는데 커피 믹스는 1.5g 들어있어요. 자, 메로나 한 개가 커피 믹스 2개거든요, 포화지방이. 물론 요구르트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포화지방이 전혀 안 들어있고, 포화지방 측면에서는 이번에도 역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셨다면 더 좋았겠지만, 자, 요플레는 포화지방이 믹스커피랑 동일하고 설탕은 2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믹스커피가 나쁜 음식이라면 요플레는 진짜 악마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믹스커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자, 정말 많은 유튜버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게 뭐냐면, 프림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야자유라서 몸에 나쁘지 않다, 콜레스테롤 올리지 않는다, 괜찮다, 이런 내용이 거의 뭐 99% 이거를 뭐 의사 선생님들도 아니라고 하는 분은 못 봤어요. 전부 다 동일하게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 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야자유가 맞기는 맞는데, 이 야자유, 코코넛유라는 게 유튜브에 나와 있는 대로 단세지방산도 아닐 뿐더러, 자, 요게 단세, 요게 중세, 요게 장세거든요. 중세 중에서도 거의 장세에 가까운 라우르산이라고 하는 포화지방이 야자유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이 라우르산은 중세지방산이긴 하지만 콜레스테롤을 대놓고 올리는 나쁜 포화지방이 맞습니다. 맞아요. 커피 믹스가 포화지방이 많지만 야자유라서 괜찮다,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반대로 커피 믹스가 포화지방이 야자유라서 나쁘지만 많지 않아서 괜찮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믹스 프림은 몸에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건강을 해치기에는 요플레 하나만큼 밖에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식물성 경화유지라고 해서 트랜스 지방이 아마도 소량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커피 믹스 업체에서는 커피 프림에는 트랜스 지방이 전혀 안 들어있다고 주장하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식물성 경화유지 특성상 아예 0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트랜스 지방이 정말 있다 하더라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게 들어있는 건 맞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카페스톨. 자, 카페스톨은 이 프림에 있는 지방이 콜레스테롤을 올리기도 하지만 이 프림을 떠나서 커피 자체에 이 커피가 직접 콜레스테롤 올리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게 바로 카페스톨이에요. 이거는 모든 커피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메리카노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믹스커피는 특히 이제 뭐 맥심은 동결건조고 뭐 맥스웰은 분무건조다 뭐 이런 자료가 있긴 하던데, 어쨌든 이런 동결건조 방식을 거치면 커피 자체에 있는 카페스톨이 대부분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보시면 에스프레소는 대략 카페스톨이 리터당 20에서 40ml 정도 들어있는데 반해서 인스턴트 커피는 1.9ml, 즉 믹스커피 1리터당 카페스톨이 2ml 밖에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엔 카누도 95%가 인스턴트 커피 분무 건조 방식이라서 카페스톨이 거의 없긴 하지만 5%는 또 실제 온도를 또 갈아서 소량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카페스톨이 안 날아가고 그대로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게 5% 정도니까 얘는 뭐 대충 계산해 보면 한 뭐 3ml 정도 되겠죠. 그래서 카누보다도 심지어 믹스커피가 카페스톨이 더 적다. 물론 카페 믹스는 포화지방이 있으니까 콜레스테롤 측면에서 얘가 더 안전하긴 하지만 카페스톨만 보면 얘가 더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메리카노는 엄청나게 들어있죠. 그래서 얘는 카페스톨 때문에 콜레스테롤 올리고 얘는 포화지방 때문에 콜레스테롤 올리는데, 서로 다른 원리로 콜레스테롤 올리기 때문에 뭐가 더 많이 올린다고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카페스톨 측면에서 보면 얘는 10분의 1,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과연 아메리카노를 마셨을 때 믹스커피보다 콜레스테롤을 덜 올린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믹스커피는 카페스톨 측면에서도 매우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카페인. 카페인이 물론 몸에 좋은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골다공증이나 뭐 부정맥이나 불면증이나 이런 데는 안 좋은 게 맞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안 좋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고 봐도 믹스커피는 아까 제가 마셨던 이 제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2ml 밖에 안 들어있어요. 뭐 평균적으로 50ml 들어있다고 봐도 레드불 하식스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낫고 아메리카노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낫죠. 그리고 이렇게 에스프레소 투샷 들어있는 이런 엄청난 고카페인의 커피들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고요. 그래서 카페인도 매우 적다. 자, 그 다음에 카제인 나트륨. 자, 저랑 이름도 거의 같고 수능 성적도 거의 같고 나이도 동갑인 우리 김태희 느님께서 넣지 말라고 광고하셨던 그 카제인 나트륨. 자, 카제인 나트륨은 어떤가? 자, 이거는 정말 남양유업의 병크, 억지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카제인 나트륨은 전혀 위험한 물질이 아닙니다. 자, 이거 그냥 우유에서 추출한 물질이에요. 이거를 한국하고 일본에서만 식품 첨가물로 분류를 하고 있지,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를 그냥 식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일 섭취 허용량조차 없는 완전히 안전한 물질이고,
그리고 카제인 나트륨이 안전하다는 가장 큰 증거는 저 남양유업이 자기 남양유업 분유에다가 카제인 나트륨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카제인 나트륨 넣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왜 분유에는 넣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카제인 나트륨은 아기에게 매우 유익한 영양 성분이라고 남양유업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말 황당하죠. 자, 오늘 이 시간에 뭐 남양유업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카제인 나트륨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커피에 들어있는 설탕, 지방, 뭐 카페수로 카제인 나트륨 이런 거 다 알아봤고, 이거는 그야말로 이론적인 거잖아요. 말로는 뭐 설탕이 조금 들어있으니까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그냥 네 생각 아니냐, 실제로 먹으면 위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믹스커피에 대한 논문을 전부 다 찾아봤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주로 먹는 커피다 보니까 논문이 우리나라 논문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뭐 인스턴트 커피에 대한 연구는 많긴 하지만 커피 믹스는 연구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잘 돼 있는 우리나라 논문 2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강원도에서 남자 66명, 여자 152명을 상대로 믹스커피 섭취량과 비만, 뭐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걸 조사한 논문이에요. 그랬을 때 커피 믹스를 먹는 양과는 이런 수치들이 관계가 없었고, 본인이 먹는 칼로리 대비 믹스커피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HDL이 유의하게 좀 낮았다. 그러니까 너무 막 밥은 안 먹고 믹스커피만 많이 마시는 분들은 HDL이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논문. 자, 질병이 없는 건강한 성인 6,399명. 이분들을 대상으로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 블랙커피 마시는 사람, 이 논문에서는 3-in-1 커피라고 해놨는데 이게 믹스커피죠. 이제 믹스커피 마시는 사람, 이렇게 세 그룹으로 분류를 해서 대사증후군이 누가 더 많이 발생하는지 조사를 했어요. 쭉 조사를 해본 결과 믹스커피를 마시든 블랙커피를 마시든 대사증후군의 위험도의 차이는 없었다고 결론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조사한 건 다 말씀드렸고, 정말 진짜 탄광에 갇혀서 뭐 에너지를 전혀 섭취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믹스 커피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이유, 그런 건 없습니다. 당연히 뭐 우리가 영양 섭취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현대 대한민국에서 믹스 커피가 막 몸에 좋고 그럴 일은 없죠.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독약처럼 믹스 커피가 몸에 안 좋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 너무 심하게 과장돼 있다. 몸에 나쁠 정도의 용량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야. 아무리 매일 먹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를 한두 잔 마시는 거에 너무 큰 죄책감과 끊으려는 강박이 도리어 제 생각에는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차라리 믹스커피 줄이려는 그 에너지를 다른 음식을 조절하는 데 쏟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믹스커피는 적당히 마시면 문제가 없다는 게 오늘의 결론인데, 여러분들이 적당히 마시면 된다 이런 말을 워낙 싫어하시고 정확히 딱 짚어드리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간에 감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확하게 딱 몇 잔 마시라고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게 일반인은 하루 3잔까지, 고지혈증 환자는 하루 2잔까지. 자, 일반인 3잔에 골다공증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골다공증 환자 카페인 기준이 330ml인데 믹스커피는 한 잔에 50ml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골다공증 환자도 하루 3잔까지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자, 당뇨 환자도 마실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 하루 한 잔까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요양병원에 있잖아요. 제 입원 환자 중에 당뇨를 앓고 계신 어떤 어머니께서 매일 믹스커피를 마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당을 매일 체크해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에 한 잔까지만 드세요 라고 제가 매일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물론 제가 매일 체크하기 때문에 안전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당뇨 환자는 무조건 한 잔은 괜찮다가 아니라 혹시 당뇨 환자 중에서 믹스커피를 마시고 당이 뭐 대략 250이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내 당화혈색소가 뭐 8이 넘는다든지 요 정도 환자분들은 한 잔도 마시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분들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기 보면 설탕 조절 부분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를 잡고 설탕을 최대한 안 들어가게 뿌려가지고 커피를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뇨 조절이 안 되는 분도 믹스커피를 설탕 조절을 해서 즐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마시는 시간은 언제 마시는 게 좋냐? 자, 요거 당뇨 환자 과일 먹는 시간하고 똑같아요. 일반인은 식후 2시간, 그리고 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당뇨 환자분들은 식후 3시간에 드시면 가장 췌장에 인슐린 부담 없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준을 가지고 마시면 믹스커피는 문제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저랑 오늘 믹스커피 한 잔 어떠세요? 커피 한 잔 할래요? 오늘도 세줄리학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